이어서 볼게요. 부등식이에요. 오렌지 먹고 힘냈지? 자, 오렌지 파워 수업합시다. 유형 16번. 자, 이제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도 저기로.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은 밑을 닿게 만드는 거.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자, A의 fx, A의 gx 밑을 같게 만들면 방정식은 그냥 지수끼리 같습니다. 풀면 돼. 근데 부등식은 이 밑의 크기에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왜? 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자, 이게 무슨 함수야? AX는 증가함수지. A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클수록, 지수가 더 클수록 AFX이 FGX보다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큰 놈이 지수도 더 큰 거야.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더 작을수록 더 크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 지수인 fx는 더 작다는 얘기고. 결국 무슨 얘기야? 부등의 방향이 지수에서 바뀐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것만 차이점이야. 방정식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부등식은 크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의 부등의 방향이 같게 나오고요. 원래 부등식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부등의 방향과 지수의 부등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셔야 된다. 거꾸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럼 만약에 밑이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갈림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을 때는 둘 다 해보는 거야. 그치? 둘 다 했을 때 둘 다 성립할 수 있고요. 그건 한쪽에서는 모순이 생겨서 그걸 버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게 다야. 333번. 자, 다음 부등식을 풀면 돼 있습니다. 그럼 밑이 3분의 1보다도 3분의 1 바꿀 수 있겠네. 됐지? 루트 3분의 1은, 봐봐. 루트 3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고요. 루트 3분의 1은 3분의 1의 몇은 2분의 1승이잖아. 따라서 부등식은 3분의 1의 2x 플러스 1이고요. 요 안이 지금 3분의 1에 2분의 1 쓰니까 3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S 이렇게 수식을 곱하니까. 됐죠? 자,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x 풀어야 되는데 밑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부등 방향 어떻게 되니?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끝난 거였네. 2x 넣으면 더하기 2분의 1x 2분의 5x 1 넣으면 마이너스 1. 양변에 5분의 2 곱하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됐니?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밑이 3분의 1은 아니고 뭐야? 3분의 1은 또 물론 3의 마이너스 1을 바꿔서 밑을 3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겠죠. 그렇게 원하면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 방향을 안 바꿔주시겠지.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판단할 몫이지. 각자가 밑을 뭘로 맞출지는. 자, 336번 봐요. 자, 그래프를 줄 때 또 의외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더 쉬운 거야. 우리가 부등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fx가 자 gx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크다는 거는 뭐에 있다? 위에 있다.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 작다는 건 더 아래에 있다는 의미야. 그럼 다시 올려 들어갈게요. 이 부등식을 풀 거야.
그럼 당연히 밑이 10분의 1로 맞춰졌죠. 밑이 10분의 1인데 그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떡한다? 부동의 방향은 지수의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얘를 풀면 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fx가 gx보다 같거나 만나거나 더 위에 있는 거죠.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fx가 지금 이거고 gx는 이건데 fx가 더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똑같은 x를 쓸 때 fx 더 위에 있는 건 이만큼이지. 이쪽에 오면 어떻게 돼? fx보다는 gx가 더 위에 있죠. 안 되지? 안 돼. 쭉보다 다시 어때? 그래서 둘이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어때?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겠죠. 다시 지점을 지나면 fx보다 gx가 더 아래에 있네. fx가 gx보다 더 아래에 있죠. 얘를 만족하는 거는 같아 되는 거니까 요만큼 되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x는 a 이하 그리고 x는 0 이상 c 이하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치? 계산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좋지. 그래프에서 크다 위에 있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유형 볼게요. 역시 AX이 반복되는 형태야. 반복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하는 거 있지. 치환하면 범위 생기고 똑같아. 자, 부등식 4의 마이너스 x승 빼기 5 곱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6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내는 얘기야. 부등식 풀어낸 얘기야. 2분의 1의 x승 보이고요. 얘는 얼마야? 4의 마이너스 x승은 4분의 1의 x승이고요. 4분의 1의 x승은 2분의 1의 x승을 뭐 하면 된다?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반복되는 거야? 2분의 1의 x승이 반복되고 있네. 자, 좋다. 2분의 1의 x승을 반복하니까 t로 치환하면 범위는 0보다 크다 생기겠죠. 이렇게 합니다. t 제곱 2분의 1 x승 t. 자, 근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떨어져 나오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 곱하기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0 t 2, 8, 16 띵띵. 따라서 t는 얼마와 2와 8 사이다. 됐죠? 0보다 크다 범위 확인했죠? 괜찮아. 자, 그럼 t를 구했으니까 다시 뭘로 집어넣어요? 2분의 1 x를 바꿀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t니까 얘가 또 뭐야? 지수 부등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역시 뭘 갖게 하라? 밑을 갖게 하라. 2로 맞출 수도 있겠죠. 2로 맞추면 2의 1승 너는 2의 마이너스 x승 2의 3승 밑이 1보다 크겠죠? 그럼 어때? 지수끼리 그대로 부도 방향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2기 때문에 지수끼리 그대로 부도 방향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x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도 방향 바뀌죠. 따라서 x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다. 괜찮니? 방정식과 역시 다를 바가 없는데 마지막에 뭐다?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 339, 40번 둘 다 비슷한데 자, 방금은 식을 온전하게 주고 풀어서 부등식 해 x값의 범위를 찾았다면 339번이랑 340번은 식에 모르는 부분이 박혀 있어. 따라서 풀 수 없어. 대신에 거꾸로 해를 주면서 거꾸로 찾아가는 문제야. 잘 봐봐요. 자, 일단 기본은 똑같아. AX이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AX를 T로 치환하면 T는 당연히 0보다 크다 되겠다.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B 얘를 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풀 수 있어 없어? B를 모르니까 못 풀잖아.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풀 수 있다면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T의 범위가 나오면 다시 그걸 AX로 바꾸면 X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려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가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배가 젖어 있으니까 거꾸로 올 수도 있겠지. 봐봐. 이걸 풀어서 t의 범위를 분명히 챙길 거고
t의 범위가 나오면 그 t 자리를 뭘로 바꿔서 x제곱을 바꿔서 x제곱 범위를 구할 거고 거기서 뭘 구할 거야? x 범위를 마지막에 구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완성했잖아. 아까. 이렇게 얻은 결과가 지금 x는 어디야? 근데 중간에 지금 더 이상 진행 안 됐으면 막혔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오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x의 범위로부터 뭐야? ax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맞니? a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지? 뭐 아까 했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얘가 크면은 지수도 더 크게 오는 거야. 거꾸로 성립한다 그러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은 둘 다 a의 지수 올렸을 때 밑이 1보다 크면은 큰 쪽이 더 크게 나온다고. 다시 얘를 a의 x 지수자로 올릴 거라고요. 그럼 너도 얼마야? a의 0승. 너도 얼마야? a의 3승. 똑같이 올려줘야겠죠. 얘를 a 위에 올릴 거면 얘도 a 위에, 얘도 a 위에 올려야 되고. 밑이 지금 어때?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올릴 때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a의 x승의 범위는 a의 0승 1과 a의 3승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x승을 t로 찾았으니까 그러면 t의 범위도 어떻게 한다? 1부터 a의 세제곱 사이입니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또. 맞니?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서 풀지는 못했지만 풀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래야지 쭉쭉해서 네가 나왔을 텐데. 맞죠?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 그럼 자,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보여? 인수분해해서 네가 0되는 값 두 개를 찾아서 그 둘의 사이로 찾지. 2차 부등식 풀 때 얘가 t-얼마, t-얼마 하면 얘 둘의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a 세제곱이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t 값이 1과 a 세제곱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얘가 이렇게 일수분해 돼야지만 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양쪽 끝에 오는 값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거지. 맞지? 1과 알파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두근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럼 얘를 정리한 게 뭐야? 바로 네가 돼야 되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줬고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 방정식 t제곱 빼기 28t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바로 1과 알파야. a 세제곱이야. 전개해도 되고 근거에 성계 써도 좋다는 얘기야. 자, 근거에 써도 편해 뭐야? 두근의 합은 얼마야? 28. 두근의 곱은 b. 근데 여기서 a가 얼마야?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3이 될 거고 b는 얼마다? 27.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있죠. 자, 어려운 이유가 있죠? 앞선 두 문제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t값 찾고 t의 범위로부터 a의 x의 범위를 찾고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서 문제를 나올 거야. 답을 찾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상중문제로 편성된 이유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 대신에 해를 주고 거꾸로 오라는 뜻이야. 거꾸로. x의 범위가 주어지면 x의 범위로부터 ax의 범위를 찾고요. ax이 곧 t로 치환됐으니까 결국 그게 t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질 때 2차 분식을 찾는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부분들이잖아. 그치? 자, 조금 어렵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는 부등식은 결국 밑의 크기가 정해져야 되잖아.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을 바꿀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밑의 크기가 x라서 모르면 어떡해? 이제 그럼 뭘 찾고 되는 거지. 자, 밑이 일단 같아졌죠? 그럼 풀려면 지수끼리 풀어야 돼 이렇게. 근데 부동의 방향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근데 밑이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어떡한다? 모르면 어떡한다? 둘 다 한다. 그치?
아 그럼 첫 번째는 x가 미치니까 미치 1보다 크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미치 1보다 큰 상태에서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자 좌변 넘기면 2x, 우변 넘기면 6. 따라서 x는 얼마다? 3 이상. 저 범위 안에서 만족하죠? 너 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x가 뭐일 때 생각해봐야 돼?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나 안 바뀐다? 바뀌어줘야 된다. 그럼 2x는 6이야. 따라서 x는 얼마다? 3이야. 근데 봐봐. 항상 범위를 하나 풀 때는 이 범위가 처음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1보다 큰 범위 하나 찾았더니 x 3 이상이니까 공통 범위는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0과 1 사이를 가져와서 풀었더니 x는 3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럼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니? 얘가 되니. 따라서 두 번째 현은 x는 0과 1 사이. 따라서 얘를 푸는 식의 현은 얘와 얘가 되겠다. 어디 있어요? 2번에 있겠네. 범위 나눠서 문제 풀 때는 각각의 나온 결과들을 저 범위 안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 그치? 그게 범위 나누면 부등식의 풀이의 요령이었잖아.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지.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되면 그때 나온 x 값들 중에 이 범위에 속하는 것만 챙기고 벗어나면 버렸지. 그치?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 자, 밑에 343번 봐요. 한 번 더 볼게. 자, 이렇게 부등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 기본은 뭘 갖게 하라? 미치를 갖게 하라. 얘는 미치 x고요. 너는 뭐야? x제곱분의 1이니까 아하, x의 마이너스 2승이네. 미치 같아졌어.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비교하면 돼. 맞지? 근데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잖아. 모르니까 어떡한다? 밑이 1보다 큰 대로 풀자. 큰 대로 풀면 지수 2x제곱 빼기 5x랑 여기 지수 마이너스랑 부도 방향 안 바뀐다고. 그러면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2는 0보다 커요. 그러면 x는 어떡한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거 쓰면 안 되지? 뭐 해야 되니? 저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범위와 얘의 공통점을 찾으셔야겠죠. 잘 안 보이면 뭐 그리면 돼? 실수 그려주면 되겠죠. x는 1보다 큰 데서만 놀아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풀었더니 x는 2분의 1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럼 둘의 공통 범위는 이만큼 되겠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답은 x는 2보다 크다. 됐지? 자, 두 번째는 당연히 x가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인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1보다 작기 때문에 바꿔주셔야겠죠.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2는 0보다 작습니다. 1, 2, 2, 1. x는 2와 2분의 1 사이. 역시 마찬가지야. 얘를 이 범위와 공통을 찾아야겠죠. 슈링. 저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만 빠져나갔어요. 0과 1 사이에서만. 그렇게 구해봤더니 2분의 1과 2 사이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둘의 겹치는 부분이 되겠네. 어디야? x는 2분의 1과 1 사이겠네. 끝났네. 2분의 1과 1 사이 또는 얼마 2. 3개 다 곱하면 1이 되겠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어준 거야. 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즉 밑에도 미지수 x가 들어있을 때는 그게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 때로 나눠서 풀어내시면 돼. 두 번 하시면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결과들을 이 범위 안에서만 반드시 챙겨주시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19번은 연립 부등식이야. 아까 방정식 했던 거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뭐 하시면 돼? 시환하시면 돼. 그런 문제 아니네? 연립 부등식은 시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도 중학교 때 배웠고 연립 2차 부등식도 배웠어요. 연립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어때? 따로따로 푼 거야. 연립 방식처럼 두 개를 해서 뭐 미지수를 소거시키고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연립부등식은 미지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각각 두 개의 부등식을 푸는 거라고요. 푼 다음에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의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그 연립부등식이 해잖아. 따로따로 푸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배웠죠.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 부등식 만들고 이렇게 하나 부등식 만들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은 바뀌고요. 두 번째는 2x는 자, 풉니다. 첫 번째 거 풀게요. 밑을 같게 하라. 밑이 같아졌네. 그럼 지수끼리 놓고 풀면 되지. 밑이 1보다 큰 2니까 부동방향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네. 넘으면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면 1. x는 부동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게요. 밑을 2로 맞추자. 2의 x승 2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2x 지수끼리 더하죠.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또 안 들어간다. x는 역시 밑이니까 부동방향 안 바꿔주겠네. 3x는 3이야. 따라서 x는 1이야. 뭐야 여기? 공통범위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이야. 됐어요? 연립부등식 힘들 거 없습니다. 직접 풀어주시면 된다. 따로따로. 각각의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여러 가지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입시켜서 풀어내시면 마지막에 둘의 공통범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지수 부등식 문제야. 얘들아, 자, 1학 때 내용을 살짝 상기를 시켜볼게. 쌤하고 수업 안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 1학년 때 2차 분식 배울 때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식이야. 자, 지금 배우는 내용은 1학년 때 내용이지만 계속 나옵니다. 수반 때도 나오지만 2학기 수도 때도 나오고요. 수능 때도 쓰임이 있습니다. 알겠음? 꼭 알고 가셔야 돼.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따질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판별식으로 풀어냈죠. 어떻게?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그치? y값들이 모두 0보다 크게 나오려면 그래프가 절대로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0이 되어서도 안 되지. x축과 만나서도 안 돼.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 x축과 만나지도 않고 x축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동현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한 조건은 2차의 개수인 a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아래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하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프가 항상 이보다 클 수가 없어요. 따라서 2차 개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x가 견점이 안 생기지. 견점이 안 생기니까 식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풀어준다고요. 즉 어떤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x축과의 교점이 없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따져주시면 돼요. 특히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 푼다.
근데 두 번째는 x의 범위가 있을 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 말은 알파 베타 밖에서는 이 성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범위에서만 무조건 성립하라고요. 그럼 그거는 판별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왜? 보세요. 알파와 베타를 잡으면 이렇게 되면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만족하겠지만 꼭 판별식 0보다 잡아야 됩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0보다 크잖아. 그치? x가 분점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저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판별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뭘로 풀자 그랬어? 동훈아. 그건 올려봤어. 범위가 있을 때 뭘로 풀자 그랬어?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까지 푼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 뭐야? 이놈의 무슨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적으로 0보다 클 거 아니야.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y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야. 그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지면 나머지 애들은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은 자동으로 0보다 크다로 만족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로 만족하겠죠. 맞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뭐야? 그 주어진 범위에서 제일 큰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 애들은 최대값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0보다 작다로 만족할 거라고요. 따라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 친구는 나도 괜찮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정리하세요. 필요하다고.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은 그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고. 없으면 실수 전체 성립한다는 거는 판별식으로 풀어내시는 거고,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풀면 돼. 자, 정리하시고요. 아니 문제 풀어야지 마. 자, 정리하셨어요? 네. 그러면 349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됐죠? 그러니까 일단 봐. 부등식 모양을 봐봐. 뭐 하는 부등식이야? 치환한 형태죠. 2의 x승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한 형태잖아. 그치? 그럼 치환해볼게. 2x승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t제곱 빼기 2t,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러면 모든 실수했으니까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이거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그치?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냐 범위가 있냐 따지는 거잖아.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t에 범위가 있어 없어? 있잖아. x는 범위가 없었지만 치환하면서 t는 범위가 생겼죠. 어느 형태야?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이라고요. 이게 2차 부등식이잖아.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t의 범위가 있잖아.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최대 최소 풀어야 된다고요. 판별식 아니야?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겼고 그 범위로 인해서 범위가 있는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 문제 되어 있어. 그럼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슨 값이 필요해? 최대야 최소야?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나머지 애들은 최소값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게 나오겠죠. 맞니? 그럼 나는 이제 뭐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버렸어. 자, 이 2차 함수 최소값이니까 완전적으로 바꿀게. 이렇게 되겠지?
범위가 어때? 0보다 큰 범위니까 그래프 그려봐. 얘가 지금 얼마야? 1,k-1이잖아. 근데 t는 0보다 커야 돼. 여기 1이니까 0보다 크니까 요만큼에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니? 꼭지면서 네가 되겠네. 그치? 네가 최소값이야.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k-1이 0보다 크면 돼. 따라서 k는 얼마다? 0보다 크다는 결론 나오겠죠. 정수 k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 1보다 크니까. 별 행동도 없어. 뭐만 있으면 이 개념만 딱 잡혀 있으면 돼. 치환하니까 원래 x는 범위가 없어 보이지만 치환하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긴 t의 2차 분식 문제야.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가지고 풀었던 거야.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돼. 책에서처럼 풀지 마라. 해설지처럼 풀지 말고요. 선생님 한 것처럼 풀어야지 나중에 다른 함수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한 번 더. 351번 봐요. 상중돼 있는데 어렵겠죠? 모든 실수에서 다음에 성립하는 t값 범위야. 자, 이건 누구의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럼 그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뭘로 가야 되는 이제? 1로 가야 된다 이거. 아까 문제는 어때? 349 문제는 2x를 t로 치환하니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었잖아. 처음 상태로 2차 부등식 아니야? 치환하니까 2차 부등식이고 그때 미지수는 t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생겼잖아. 0보다 크다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봐봐. t가 있긴 하지만 이 주인공은 누구야? 그대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근데 그 x가 모든 범위니까 범위가 없어요. 얘들은 뭐야? 1차항과 상수항 개수들 뿐이야. 개수들. 숫자들이라고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범위가 없으면 항상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럼 2차항 개수의 3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판별식 어떻게 되니? 0보다 작아야지만 x가 몇 번씩 둥글 거 아니에요. 판별식 푼다 그러면. 자, 판별식은요. b제곱 3의 t승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a 3 곱하면 12 c 얘가 판별식이죠. 그 판별식 0보다 어떻게 돼? 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판별식을 풀 수 있네. x의 2차 부등식인데 x의 범위가 없으니까 판별식을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보자. 이거 풀려봤더니 이제 뭐야? 새롭게 지수 부등식 하나 만들어졌죠. 3의 t승이 반복되는 지수 부등식이야. 3의 t승을 치환하셔야겠죠. 뭐로 바꿔볼까? k로 바꿀까? 그럼 k는 0보다 크다 되겠고요. k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12 k 더하기 3 정리합니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7 9, 3, 27 따라서 k는 뭐와 뭐 사이야? 마 3과 9 사이야. 자, k가 나와서 당연히 원래 또 돌려야지. 3의 t승은 마이너스 3과 9 사이야. 근데 어차피 얘는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k는 0보다 크니까 여기서 0으로 바꿨어야 돼 사실은. 마 3과 9가 나왔지만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어차피 k 값을 보면 0보다 크다로 정의됐으니까 0보다 크다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어디만 풀면 돼? 얘는 당연히 승립하니까 그쪽만 풀면 되겠죠. k가 9보다 작다. 3의 t승이 9보다 작다. t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됐지? 그 앞에 있는 349, 350번과 비교를 하시라는 얘기야. 얘는 주어진 이 상태로 그대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x인 미지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판별식을 만들어 보니까 거기서 지수 부등식 하나 튀어나온 거고요. 치환해서 부등식 풀어준 것뿐이 없어. 마지막 유형이다. 활용 문제다. 활용 문제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요새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교과서 같은 데 실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내신 시험에서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 자, 가장 일반적인 게 반감기 문제네.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대. 50년 지날 때마다 양이 절반으로 지난대. 절반. 그럼 처음에 1024g 있었는데 4분의 1g까지 줄어들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50년마다 2분의 1 되거든요. 양이. 그러면 50년씩 X번 지나면 처음 양이 1024잖아, 그치? 1024였잖아, 그치? 그럼 50년 한 번 지나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 곱해지겠지. 50년 지나면 1024 곱하기 2분의 1만큼 될 거야. 다시 50년이 한 번 더 지나면 그거에 또 2분의 1만큼 되겠죠. 맞지? 거기서 다시 50년이 더 지나면 다시 그 남은 거에 또 2분의 1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50년씩 지날 때마다 얼마씩 곱해지는 게 2분의 1씩 곱해지겠지. 그치? 맞나요? 그러면 50년씩 X번 지나면 1024에다가 2분의 1이 몇 번 곱해지는 거야? X번 곱해지겠죠. 50년씩 한 번 지날 때마다 2분의 1씩, 2분의 1씩, 2분의 1씩 곱해지니까 5분의 1, 50년씩 X번 지나면 2분의 1이 X번 곱해지겠죠. 됐니?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4분의 1 되는 걸 물었어요. 이렇게. 지수 방정식이죠. 위치 각기 알아. 자, 1024는 10의 몇 승? 2의 몇 승? 10승. 2의 10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X승.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지수께도 합니다. 2의 10 마이너스 X승이. 2의 마이너스 2야. 그럼 밑이 같아지니까 10마 X가 마이너스 2야. X는 12. 자, 몇 년 지난 거야? 12는 아니고요. X를 뭘로 잡았냐? X번. 50년씩 몇 번 지난 거야? 12번. 50년씩 12번 지나면 년으로 몇 년? 600년. 그치? 600년 지나야 4분의 1이 되겠다. 600년. 오케이? 50년 단위로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50년씩 X번이 지나면 그 X가 10이 나왔으니까 50년씩 12번 지났다는 얘기잖아. 600년이 지나야 된다. 괜찮니? 한 번 더. 자,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야. 353번 문제 볼게요. 하나만.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이 지나면 AX승 마리로 분열한다. 10마리가 2시간 후 90마리가 됐대. 10마리가 7290마리 이상이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쉽게 들어봐봐. 한 마리가 X시간 흐르면 AX승 마리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맞니? 그럼 10마리는 X시간 내에 얼마 되겠어? 한 마리당 AX승이 될 텐데 그게 10마리가 있으니까 10배가 되겠죠. 한 마리가 AX승 마리가 되는 거니까 10마리는 10 곱하기 AX승이 되겠네. X시간 흐르면. 맞나요? 근데 문제 보세요. 10마리가 2시간 오니까 10마리가 2시간 지나면 10 곱하기 A의 제곱승이 되겠죠. 한 마리는 2시간 지나면 A의 제곱이 되니까 10마리는 10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그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90이 됐다고. 아, 그러니까 10 나누면 A 제곱이 보니까 A는 얼마다? 3이다. 3이다.
그러면 x시간 후 얼마 한다? 3의 x승만으로 분류를 한다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10마리가 7290마리 이상이 되는 거는 10마리가 x시간 후 몇 마리 되는 거야? 한 마리는 x시간 후 3의 x승이 될 거고요. 10마리는 10 곱하기 3의 x승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되더라? 7290마리가 되더라. 10 나누면 729가 되더라. 지수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아, 이상이라고 그랬네? 7290마리 이상이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지수 부등식이니까 밑을 같게 하자. 729는 3의 몇 승? 1승. 6승. 아. 됐지? 그럼 뭐야? 밑을보다 크니까 x는 얼마야? 6 이상. 몇 시간 후냐 최소? 6시간 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자,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팅해 주시고요. 그걸 위해서 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다, 그렇지? 마지막 상문제까지는 하지 마세요. 힘들겠다. 354번까지만 해보세요. 하는 문제. 그렇게 비중 있는 부분 아니니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다 살펴봤어. 그치? 자, 이걸 잘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다음에 로그 함수 배우고 로그 방부등식 또 나올 거야. 근데 지수고 다음에 배울 거는 로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훨씬 더 익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열심히 복습 그리고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테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이 단원 끝까지 49쪽까지가 될 거야. 49요? 그럼 오늘 45초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시라? 너무 많아요. 잠깐만. 그냥 좀 끊어줄래? 숙제는 45쪽까지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요.